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아돌프 히틀러는 원래 미술학도였죠.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화가로서 성공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스팅 있죠. 스팅은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예. 학교 선생님 맞다. 600만 불의 사나이와 짝을 이루었었던 소머즈도 학교 선생님이셨군요. 그리고 리버풀에서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던 그런 청소년들, 그들이 나중에 비틀즈가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예고에 진학을 했는데 중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걸출한 대중 가수이자 작가가 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송창식. 이분이 별일 없이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복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정 환경이었다 그러면 지금쯤은 그렇죠. 클래식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걸출한 불세출의 대중음악가를 잃게 되었겠죠.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 또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흥남부두의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 중요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진대 영도가리 이 난간 위에 초생달만. 예, 오늘도 이영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얘기가 넘치고 노래가 넘쳐갖고 네.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었죠. 그랬습니다. 네. 노래가 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워낙 뭐 얘기거리가 많아가지고요. 예. 그 딩동댕 지난 여름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제대로 못 듣고 노래도 한 1분 정도밖에 못 듣고 우리가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사실 딩동댕 지난 여름 이제 그 이야기의 맥락은 그런 거였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사로 곡을 짓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초기에는 송창식은 트윈폴리오에서 나와서 솔로가 된다면 주로 남의 곡을 불렀고요. 작사 작곡이 다 남의 것들. 네. 그러니까 리메이크 곡 굉장히 많았고, 뭐 진정난 몰랐네 같은 곡까지 있었고, 또 완전히 자기께 되어버린 상하의 노래 같은 곡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자기 곡을 부를 때도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작사는 남의 것,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딩동댕 지난 여름도 임진수 작사, 송창식 작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임진수 작사의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4월과 5월 백순진 씨가 지어서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곡이 괜찮아요. 네. 근데 뭐 완전히 밀렸어요. 이 곡을 너무 잘 지어서. 딩동댕 딩동댕 네, 맞아요. 그 노래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야금 반주로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맷돌 실황 앨범에 네,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딩동댕 이게 참 별것도 아닌 말이고 가사는 참 사실 뭐 지난 여름에 만났던 여인 뭐 이름도 모르고 뭐 다시 만날 것을 이런 별것도 아닌 가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딩동댕 때문에 넘어가는 가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송창식 씨는 이걸 지으면서 딩동댕을 절묘한 것에 넣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딩동댕을 한 번씩 만나요. 딩동댕 지난 여름 만났던 여인. 딩동댕 할 말은 많았지만 딩동댕 너무나 짧았던. 네. 그리고 클라이맥스 올라가면서 딩동댕을 2번씩 집어넣어요. 그렇죠. 갑자기 느낌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건 이건 글쎄요. 이거를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 분석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가슴만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신데 예를 들면 김민기, 송창식 이런 분들이죠. 네. 80년대 조용필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네. 너무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이용주 선생님 몇 주 전에 어느 신문에 쓰셨던 글 중에 서화 잘하는 사람의 그 재능을 셋으로 나눈다는 그 옛날식의 분류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유홍준 선생님? 네네. 그게 하나가 신품, 또 하나가 법품, 또 하나 묘품 이런 건데요. 네. 신품은 타고난 거예요. 네. 그 하늘이 내려준 재능 이런 거고요. 법품은 뭐냐면 배운 고지 곧대로 교과서처럼 하는 노력파, 네. 우직한 재능이에요. 묘품은 배워서 익힌 재능이기는 한데 응용의 창의성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재능이잖아요. 네. 묘한 그런 재능이 있는 송창식은 어느 쪽일까요? 법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고, 네. 신품, 네. 묘품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노력을 결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노력을 한다는 것도요. 노력만 해갖고 다 되면 누구나 노력하게요. 네. 노력이 그렇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력하는 그렇습니다. 게 특별히 힘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하다 보면 막 새로운 게 막 나와. 그냥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가사가 도저히 잘 안 될 것 같은 가사, 노래가 안 될 것 같은 가사에 곡을 붙여도 노래가 이상하게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곡 하나 한 곡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송창식 작사 작곡의 노래들로 오늘은 쭉 엮여가는데요. 네. 새는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는 원래 박남수 시인의 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의 앞부분을 따왔거든요. 아, 새는 그런가요? 노래하는 줄도 모르면서 네네네. 노래한다. 이 굉장히 유명한 박남수의 시인데 그거를 송창식 씨가 약간 뒤바꾸고 다른 부분을 집어넣어서 송창식 작사, 송창식 작곡의 새는이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새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편곡이나 이런 거에 좀 그 악기 배치나 이런 거에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연주를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악기 네. 배치랑 어떻습니까? 저는 이 편곡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이 시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베이스도 그렇고 거기다 풀로도 얹어가지고 올겐 팍 깔고 이러면서 느낌을 아주 묘하게 만들어내잖아요. 뭔가 아트락의 분위기도 좀 네네. 좀만 더 전개했으면 더 좋았을 맞습니다. 듯한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가사도 그렇고 예. 뭔가 좀 가사는 그게 앞부분이 아까 제가 박남수 시인의 새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노래하는 줄도 내가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노래한다. 새는 날아가는 곳도 모르면서 날아간다. 여기까지가 박남수의 시의 구절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네. 근데 박남수 시의 후반부는 뭐냐면 포수는 늘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손에 잡힌 것은 피 묻은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기가 막히죠. 와.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포수가 새를 쏠 때 뭐 저거 잡아서 내가 구워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날아가는 새가 예뻐서 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 날아가는 자유로움과 순수함 그거가 너무 좋아서 그걸 잡고 싶어서 잡는데 잡으면 그걸 잡는 게 아니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그냥 피 묻은 고깃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 좀 문학으로 따지면 자연주의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간이 순수 혹은 자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과연 포획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느낌까지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그 부분은 싹 빼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새 같은 그 여자. 그렇죠? 네. 그렇군요. 닫혀있는 그 마음. 내가 막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어머 왜? 이러고 있는 바로 그 여자예요. 얄미워. 아름다운 자기의 애인. 네. 순수한 아이 같은 새 같은 애인. 그렇군요. 그를 닮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소리가 워낙 굉장히 맑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인데 거기다 약간 에코까지 더 넣어가지고 울림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 송창식 노래에서 믹싱을 이런 방식으로 한 노래가 꽤 몇 곡이 있거든요.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낌이 아주 달라져요. 천정이 높고 울림이 좋은 이런 성당 같은 데서 네, 부르는 네. 듯한 그런 신비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다음 곡, 곡인데요. 네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송창식 작사 작곡. 지금 이런 신비한 여인이라고 하는 뭔가 이 시절의 남자들이 이게 청년문화 갖고 있는 특성인데요. 아주 순수하고 모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노래다 많이 해놨는데 이 곡도 그런 곡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노래를 불러보거나 들어보면 꽤 괜찮은 노래가 바로 이 꽃보다 귀한 여인이란 노래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그녀를 보았는가 아무도 모른다네 나도 모른다네. 결혼한 다음에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고요. 에이, 그렇죠? 아니죠. 결혼한 다음은. 하여튼 새는보다는 훨씬 의미가 쉽죠. 네. 예, 뭐 사슴을 닮아서 목이 긴 그 여자. 근데 맨날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인데 맨날 모른대. 이 모른대. 시대는. 네. 맨날 이름 모를 소요. 네. 아무도 모른다네. 맨날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른대. 굉장히 이렇게 신비화되어 있어요. 이 이런- 시기에 여자를 그리는 방식이. 그 남녀공학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애들한테.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이 뒷부분 가는 게 좀 바빠요. 뒷부분 얘기가 많고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송창식의 시대, 70년대 초반에 송창식 시대를 거쳐서 중반에 변화하는 그래서 후반까지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초기 포크의 또 하나의 수작을 듣겠습니다. 좋아요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데 한번 정말 들어보십시오. 좋아요. 좋습니다. 빨간 한박꽃이 좋아요 꽃 같은 당신의 웃음도요 좋아요. 부제는 쓸쓸해요. 이렇게 허망해요. 뭐 이렇게 허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네. 하염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슴 아프게 좋아해요. 뭐 이런 느낌. 네. 근데도 이 청년문화 세대들이 무엇을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지가 있잖아요. 한박꽃이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자연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런 감수성이 있으니까 이 노래가 송창식 노래야? 할 정도의 노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윤영주스러운 노래인데 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김세한 노래요. 저는 이거 윤영주가 만든 김세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송창식 작사 작곡이에요. 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말 이거 김세환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잘 어울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송창식 목소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언제 한번 오.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듣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네. 그 소년이 막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김세한한테는 네네네. 있어요. 네. 근데 송창식 목소리로 들으면 약간 좀 세상 더 많이 산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오. 사랑해 이런 말을 할 때 야, 그 참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게 네.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이야. 그치? 왜 이렇게 좀 세상 산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바로 요런 대목이 송창식의 작가의식이라고 할까? 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노래들이 그런 송창식의 독특한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돼 있는 노래예요. 저는 그걸 예. 굉장히 잘 보여주는 초기 노래 중에 하나가 맨 처음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노래요? 네, 기가 막혀요. 가사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거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1절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예, 들어봅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야, 요거를 라이브로 하실 땐 이보다 좀 더 호쾌하게 부르시는데, 그렇죠? 예. 네. 녹음 이거 할 때 당시에 그런 짬밥이라고나 할까요? 조심스러우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아직 젊은 가수거든요. 네. 이때는 충분히 그렇죠. 가사가 기가 막히죠. 이게 정말 구성인데요. 네네. 왜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 끝까지 봐야 범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 노래는 끝까지 들어야 무슨 정황인지 이해가 돼요. 마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끝까지 들어야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처럼.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처음 들을 때 흐뭇하다가 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참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어머 고백을 했겠죠. 근데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살아온 한평생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한 번도 고백도 못하고 짝사랑 품고 여태까지 살았다. 평생을. 자기가 무슨 폭풍의 언덕의 히드클리프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재밌는 건 이거예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런 걸 하나쯤은 갖고 살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생각하고 보면 참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별거인 것 같아갖고 막 밥도 못 먹고 난리를 치고 상사병 걸리고 그러지만 네. 지나와서 보면 아우 그런 거지.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느낌이 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맞으면 보통 사랑 노래라고 하는 건 다 바로 사랑하는 그 시절에 머리를 쳐박고서 뭐 내가 아프네, 힘드네, 눈물 흘리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송창식은 한 걸음 뚝 떨어져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지, 가슴 아프지, 나도 다 알아. 근데 그 좀 웃기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애늙은이라고 하죠. 네. 예, 어떻게 20대 때 이런 가사를 찍냐고요. 네. 이거 분명히 30대, 40대 가사는 아니에요. 20대의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삶에 다소 좀 유치한 국면이라고 할까? 바보 같고 순진하고 이런 국면을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노래들이 주로 70년대 중반부터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창식의 가창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하는 바로 그러한 노래들이 요 시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20대 중반에서 30대에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예.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시대로 봤을 때는 70년대 초반에 포크 전성 시계가 꺾이고 후반에 이제 유신 말기로 넘어가는 긴급조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와 결합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곡도 역시 비슷한 74년 곡인데요. 네. 한 번쯤 이 노래는 너무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 이게 처음 발표될 땐 골목에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냥 골목길 가는 거예요. 예. 괄호 열고 한 번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냥 예. 한 번쯤인 제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훨씬 땡기네요. 그렇죠. 예, 한 번쯤 듣고 오겠습니다. 한 번쯤 막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 와, 파바로티가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목소리가 확 달라졌죠. 네네. 맨 처음 고백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74년 음원이 아니에요. 74년 음원이 아니고 예, 훨씬 뒤에 거예요. 조금 몇 년 뒤에 거. 근데 느낌은 비슷해요. 이런 한 번쯤을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노래를 이 한 번쯤에서부터 이렇게 막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의 30대, 40대 초반들이 기억하고 있는 송창식의 바로 그 목소리. 네. 그런 창법이 이 한 번쯤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동네 주민들 괴롭혔다고 하는 맨날 소리 질러갖고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말이죠.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으에 이러면서 목을 풀어야 직성이 풀렸던 득음을 하셨던.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거는 깨끗하게 순수한 목소리에서 이제 뭔가 세상에 때가 막 묻은 목소리로 바뀌어가는 역시 청아하고 파워풀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창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냥 창법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살할 건 있냐? 아, 네. 다 그냥 인생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참 유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지 않니? 곡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달라졌어요. 전에는 세미 클래식, 네. 포크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때는 저자거리의 음악 어법을 그렇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 가사하고 너무 맞잖아요. 이 가사 보세요. 이 남자들 딱 잘하는 짓. 여자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 아니 남자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아니 남자들 이런 거 없었으면 인류가 발전 못했습니다. 아니 네. 그 왜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가 네. 딱 이거잖아요. 네, 네, 솔솔 오솔길에 빨간 네. 구두 아가씨 똑똑 구두 소리 네, 어디를 네. 가시나.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봤어요. 네. 그냥 그 엉덩이하고 종아리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고 가고 있는 거죠. 한 번쯤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는데라고 남이는 노래하지만 전 솔직히 얘기해서 야, 저 여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완 저게 치한일지 웬놈일지 알게 뭐예요. 요즘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네. 요즘 아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 건가요? 네. 진짜 모르는 건데 여자들은 아주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정말 살인의 추억 같은 오. 상상을 하면서 한밤중이니까요. 네. 근데 대개 이런 노래를 만들 때는 가사에서 그 여자의 모습을 그리게 돼요. 빨간 구두 아가씨가 딱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번쯤은 그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남자의 마음속 독백으로만 모든 게 채워져 있어요. 언제 돌아볼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아우 정말 유치한 별말이 다 나와. 집에는 다 와가는데 맨 마지막 소원이 제일 찌질해요. 천천히 걸었으면 뒤돌아 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좀 네. 천천히 걸어주세요. 좀 천천히 집에 좀 덜 갔으면 아 정말 솔직하고 자잘하고 찌질한 이야기인데 이런 게 인생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다 사랑 그거. 송창식의 일대 반전이었고요. 네. 이 노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지구로 따지면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노래가 번안돼가고 불려졌습니다. 네. 일본 가수가. 근데 바로 요 시점에 지금 네. 맨 처음 고백 한 번쯤 그리고 왜 불러 아, 예, 예. 그리고 요 시절에 나온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애들은 가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이 가사가 뭐냐면은 언니 오빠가 모여가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어서 자꾸 거의 끼어들어요. 네네. 동생들이어서 끼어들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모른단다. 라는 거예요. 햇빛 쨍쨍 나는데 언니 오빠 둘이서 놀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애들은 가라라는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었는지 애들은 몰라라는 가사로 바뀌어서 한 번 더 실리기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연애의 목을 거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발짝 떨어서 다시 보고 있는 노래들. 네. 이런 게 주로 70년대 후반에 중반 정도에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라는 완전 그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한 얘기하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멀쩡하게 가사 속에 집어넣은 노래를 짓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거고요. 이건 네. 확실히 뭔가 노래에 대한 생각 혹은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시로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70대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송창식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요. 정말 지금 한 번쯤 같은데 거의 폭발적이었죠. 네. 그리고 75년에 하길종 감독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참여를 해서 삽입곡으로 부른 노래가 다 히트했어요. 네. 날이 갈수록 히트했죠. 이건 뭐 물론 본인 곡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최인호 작사 송창식 작곡의 고래사냥 히트했죠. 고래사냥. 그리고 송창식 작사 작곡의 왜 불러 히트했지. 왜 불러? 근데 왜 불러가 딱 보면 한 번쯤 애들은 가라 딱 그 흐름이거든요. 네네.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야, 이 노래 저 들었을 때, 나중에 커서 들었을 때, 네. 그 올간 소리 있잖아요. 촥 가는 이게, 꼭 그 멜로트론, 아트락 들을 때 그런 네. 느낌 들어갖고 좀 서늘한 느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에코를 조금 써가지고 이렇게 황 하고 이렇게 확 크게 만들잖아요. 네. 소리를. 게다가 전주도 없어요. 이 당시 전주 없는 노래가 2개 있어요. 두 곡이죠.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가만히 있다가 물 좀 예. 주소서 사람들 완전히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이 노래도 같은 그냥 왜로 시작해, 근데, 게다가. 왜예요. 예. 게다가. 뭐 물이나 왜나 거의 비슷해요. 그 수준은 비슷한데 이건 보통 그 간이 아니면 간이 보통 적어서는 이렇게 노래를 못 만들죠. 게다가 하필이면은 장발을, 뚱뚱한 경찰
이철이라고 하는 네네. 영화 속에서. 병태하고 영철이가 명동거리를 예. 그것도 미팅하느라고 예. 양복까지 다 차려입고 네. 뛰어가는데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머리보다 더 장발에 뚱뚱한 경찰이 뛰어가면서 너 저놈 잡아라 할 때 나오는 왜 불러? 바보들 행진. 네. 그러는데 왜 불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 보고서 그냥 확 웃음이 터지는데 당연히 금지곡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발단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나라에서 나서 가지고서 요즘 애들 못돼 먹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확 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그건 네. 이제 하길종 감독의 감각이었을 텐데요. 지금 이 왜 불러는 노골적으로 트로트 오음계를 써요. 네. 미파 이렇게요? 예, 예. 예, 그렇게요. 음. 한 번쯤은 치름계이긴 해요. 네. 그런데 쿵짝거리는 리듬 쿵따따다다다다다 쿵따다 쿵딱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트로트 냄새를 좀 풍기는 거거든요. 완전한 트로트는 아니지만 60년대에 이게 스탠다드 팝하고 트로트가 접목한 선율 거기 더하기 트로트의 쿵짝쿵짝거리는 노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트로트를 수용하기 시작을 한 송창식이. 근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송창식과 윤영주를 좋아하는 팬들은 트로트가 진짜 싫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반 트로트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놓고 들이대면서 쿵짝쿵짝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러면서 외연을 넓혔어요. 인기가. 외연이 넓혀졌어요. 예. 하지만 포크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운드가 완전히 락 사운드로 지금 버무려져 있잖아요. 웨블러가. 네. 게다가 이건 굉장히 유치한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트로트와 접목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정상 참작이 되었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종의 작가주의적인 해석 같은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냥 작가주의적 해석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런 현상이 짙어지는데요. 네. 74년에 나온 또 하나의 곡, 쿵짝쿵짝거리는 또 하나의 곡을 듣겠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크흐. 나는 피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노래에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좀 읽혀져요. 좀 자기 모습 같아요. 아.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자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인지 경찰인지 하여튼 백령도에서 전사했다고 네. 보통 뭐 행방불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세요. 생부가 있어요. 아. 그 84년 1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이게 나서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된 건데요. 네. 통영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전형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형림 미술관이 있어요. 예. 가서 보면은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장수하셨거든요. 200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전형림 전시회 84년에 송창식 부부가 찾아와서 부자상봉을 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전형림도 송창식 씨의 어머니도 그 결혼 전에 아이를 하나가 생겼던 거죠. 근데 그렇군요. 결혼할 수 없었고 이 남자는 그냥 다른 집에 장가 들어버렸고 이 처녀가 아이가 생겨버린 혼의 자식을 데리고서 그냥 송씨 집안으로 제가도 네, 아니죠. 네. 뭐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양부조차도 어려서 5살 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마저 9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정말 부모 없이 자라면서 또래들한테 계속 무시당했고 울보였대요. 그냥 골목에서. 늘 가난했고 고등학교 결국 들어갔는데 졸업도 공부 잘했는데 재물포고등학교 안 가고 예고 가는 바람에 돈 없어서 졸업도 못했고 20살 넘어서는 완전히 노숙자처럼 살았고 그리고 우수의 깊이가 있는 노래를 부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저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희죽 웃고 있지만 그건 엄청난 고통을 거쳐온 흔적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랬군요. 나는 그냥 피리 분다. 너희들 따라오니? 고통 많은 너희 젊은이들아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삘리리 하고 있고 애들은 쭈르륵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읽혀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세상이 바뀌어서요. 75년 긴급조치, 유신 말기, 대마초 사건.
나면서 송창식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초기 포크 같은 노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이나 여론이. 결국은 트로트적인 스타일이 정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송창식의 뽕짝뽕짝거리는 노래로 송창식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송창식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게 그런 트로트로 토함산이라고 하는 대곡을 지어냈다는 겁니다. 자, 가요제 출품곡이었고요. 78년 곡입니다. 세상에 트로트로 이런 대곡을 지을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갔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식은 계속됩니다. 네. 예. 토함산에 올라서라 해를 안고 앉아서라 가슴 속에 품어서라 세월도 아픔도 품어버렸어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